영화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영화를 봐야 잘 봤다는 소리를 들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1980년 어느 날 광주로 향하게 된 택시기사 만복이 있습니다. 만복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사글세 걱정, 그리고 어린 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광주까지 다녀오면 10만 원을 준다는 외국인 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외국인 손님을 태워 광주로 향합니다. 만복이 태운 외국인 손님은 위르겐 힌츠펜터라는 독일 기자였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연락이 끊긴 광주에 사건이 있음을 짐작하고 취재를 하러 들어온 것이죠. 영화 택시기사는 그렇게 광주로 향했던 두 사람이 보고, 듣고, 기록했던 1980년 5월의 광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독일 기자와 함께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런 소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라고 하면 참 평범하면서도 영화 속 직업으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가 갖는 신선함이 있는데요. 택시운전사 영화의 출발은 2003년 송건호 언론상을 받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펜터의 수상소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소감은 바로 한국인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와 헌신적으로 도와준 광주의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였는데요. 감독은 이 소감을 토대로 80년 5월에 광주 한가운데로 힌츠펜터를 태워준 평범한 소시민이자 익명의 존재로 남은 김사복 씨를 스크린으로 불러낸 것이죠. 이들이 광주까지 가는 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택시운전사는 실제 했던 택시운전사의 행로를 따라 관객분들을 1980년 5월에 광주로 모시고 갑니다. 네, 배우들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택시운전사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화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송강호 씨,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 등장하는 송강호 씨의 연기력을 보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송강호 씨 하면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죠. 많은 좋은 배우들이 있지만 송강호 씨만큼 넉살스러움과 감정의 폭발을 잘 다루는 배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변호인에서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호령하듯 변호하는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반면에 설국열차나 관상 같은 작품에서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생활 연기로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인상에 연기가 아닌 진심을 내뱉듯 툭툭 던지는 송강호 씨의 연기는 웃음도 있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깊은 먹먹함과 진지함이 담겨 있어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택시를 몰며 단발머리 노래를 부르고 피터를 만나 엉터리 생활 영어를 하는 장면 속에 송강호 씨 특유의 맛이 살아있고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라는 대사 장면을 보더라도 가슴 깊은 울림의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의 몇 장면만 보더라도 이런 송강호표 연기력이 이번 영화에도 잘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독일군 장교 전문 배우로 헐리우드에서 얼굴을 보이던 토마스 크레츠만, 광주의 푸근함을 그대로 담아 보여줄 류여진 씨의 열연, 그리고 완벽한 80년대 대학생 비주얼을 선보인 류준열 씨가 등장하는데요. 명품 주연들의 명품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하고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네, 무비 코디네이터가 추천하는 택시 운전사의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택시 운전사는 아무래도 택시를 소재로 하고 있다 보니 택시라는 그 상징성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80년대 택시를 구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당대 실제로 사용됐던 브리사와 포니를 구했는데요. 영화 메이킹 영상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오래된 구형 자동차가 실제로 작동을 하는데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모습만으로도 신기하게 정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택시의 역할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택시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의 택시 역시 관객이란 손님을 태우고 1980년에 광주란 목적지로 데려가 줍니다. 관객은 만석과 피터의 택시를 타고 광주를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 광주에 도착한 택시에게 광주 사람들은 주먹밥 등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광주와는 분리된 공간이었던 서울 택시의 창문을 열고 넘나드는 먹을 것, 바로 정이란 정서를 통해 외지인인 만섭이 자신의 일성과는 무심했던 광주와 비로소 마주하고 소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역시 택시를 통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처럼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 그들 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비유하여 보여주는 소재가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런 소재들을 찾아보고 서로 공유해 보시는 게 택시 운전사의 좋은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택시 운전사의 경우 영화 속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요즘에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볼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개봉작들은 유독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은데요.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덩케르크와 구남도를 이어 이번 택시 운전사도 현대사를 바탕으로 영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화를 보시면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 감상편이 나옵니다. 감독의 연출이나 배우의 연기, OST 등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스토리나 인물 묘사가 실제 사건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법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영화를 구분하여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요. 영화는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감독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영화적 상상력이 스토리 안에서 교묘하게 편집되다 보니 실제와 허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감독이 만들어낸 상상력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관람하시고요. 관람한 후에는 꼭 실제 역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내용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택시 운전사가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과연 영화 택시 운전사가 구남도의 흥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 영화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저는 인사드릴게요. GH입니다. 발톱 어떠세요? 발톱. 아파요. 내성 발톱. 워낙에 내성적이라 내가 이 발톱까지도. 얼른 나으세요. 휴가는 안 가십니까? 그래, 어디가 좋을까요? 4대강. 가보세요, 한번. 안 가요. 에이, 갈 때 됐지, 뭘. 강 끊었다니까. 그거 지금 내가 휴가 갈 때입니까?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알잖아. 알면서 뭘 그래. 쫄려서. 이게. 하긴 그러시겠다. 이 사자방 비리부터 그냥. 뭐래. 그거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나라 걱정 때문에. 아이고, 저런. 이런 어목한 시기. 아이고. 내가 과연 휴가를 갔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못 가는 겁니다. MB님. 에? 가. 가? 가셔도 돼요. 그래? 예. 나 없어도 괜찮아? 완전. 보고 싶다고 운다거나. 전혀. 내가 있어야만 안보가. 아니, 전혀. 나 아니면 경제는 누가 챙기나. 왜요? 그 챙기시게. 챙기게. 가. 가. 그러지 마. 안 돼요. 애비. 지지야, 지지. 만지면 안 돼? 에이, 애비. 지지.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경제 살려줄게. 딱! 어머, 왜 이렇게 승질내. 그럼 혼나요. 웬일이니? 받아주니까 점점 더 됐거든? 아이고, 진짜. 잠깐, 그만 들어가야 지금 배고프잖아. 따라와.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 내가 자동으로 열린다니까, 가면은. 여세요. 봐봐. 열리잖아.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통님은 휴가 중이죠? 예. 왜요? 왜요? 이 나라가 이래 어려운 시기에. 이거 참. 이럴 때 휴가 갔다고 또 털어대는 사람들이 있구나. 기레기들. 예, 적폐 언론들. 야삼당. 왜 아니겠어? 어떤 야당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가 했더라. 뭐라고요? 지금이 해방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래. 근데 왜 휴가를 가냐고. 재밌다. 참 재밌어, 진짜.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있었던 6.25 전쟁은 뭐가 되냐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6.25 전쟁보다 더 위기인 거지, 지금이. 그 사람 입장에선 당이 위기니까. 당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어쩜 좋아. 재밌게 막 던지잖아. 아무 말 되지 않지. 에라 모르겠다 막 던지는 거지. 근데 이젠 국민들도 다 알지요. 이 지난 9년을 겪으면서 이 보수는 안보도 무능하다는 걸. 그게 우리들이 함께했던 9년의 업적인 것입니다.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하동입니다. 예, 그리고 이럴 때는 나 같아도 휴가를 취소하고 안 가면은. 괜히 불안감만 주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해군 기지에 계잖아. 진해 해군 기지에 지금. 어저께는 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만나시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잠수함 수출했거든. 인도네시아한테. 그랬다며요. 그래서 말만 휴가지 뒤에서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아유, 얄미우시다. 얄미워. 난 휴가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거든. 난 휴가지 책 보는 애들. 아유.
스타일 안 맞아. 너무 싫어. 아유. 그리고 휴가지에서 너무 건전하네. 아, 야, 제일 싫어. 싫지요. 제일 싫지. 이 세상에서 건전만큼 재미없는 게 어딨나? 그러니까. 놀 때는 안 건전하게 놀아줘야지. 한 5년 정도. 그렇지. 내가 그 1년을 못 채워갖고. 그래서 에휴. 더블로 놀았잖아. 쌍으로 순실이랑 같이 놀았잖아. 걔는 그래도 건전한 맛은 없어가지고. 재밌었겠다. 엄청.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맛에 맛들려가지고. 저기요. 아, 얘기가 왜 이쪽으로 그러게 또. 왜 이래 왔지? 취소하겠습니다. 캔슬. 응. 예, 아무튼 사람은 또 이렇게 쉴 때는 쉬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예, 틈틈이 휴가를 즐길 수가 있다. 예,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한 7시간 정도. 야, 뭐래 지금? 야, 이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나? 아이고, 참나. 아이고 깜짝이야. 아, 더위 먹었어? 왜 그래요? 아이고 그러게 덥긴 참 오지게 덥네. 나 아이고, 이제 집에 갈래. 예, 그러실래요? 그 얘기는 들었죠? 부동산 대책 나온 거. 예, 뭐 세게 나왔다며. 세기는 뭐 멀었지 아직. 어차피 한꺼번엔 안 되니까. 한꺼번에 어렵지. 우리가 9년 동안 질러놓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다 보거든. 그 더 난리나 그거는.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투기와의 전쟁. 그렇긴 한데 그한데 이 집이라는 게 참 미묘한 문제라서. 그렇지요. 응. 예, 내 집값 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좌우가 없지. 그래서 집값 부동산 뭐 이런 걸로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 거 딱 좋은 소재거든. 수고 좀 해주세요. 에이 알아서 오죽들 잘하겠습니까. 그동안 부동산으로 장난치고 이 경제 성장 눈속임했던 거 어떠셨어요? 잘 놀았습니다. 저도요. 우리들의 추억이지 뭐. 그러니까요. 뭐 설거지는 알아서들 하겠죠. 아, 그래 우리 이제 뭐 손 털었는데 뭐 그래. 손 털고 그럼 들어가세요. 가세요. 아 들어가자. 이보게 젊은이 노래 소개 좀 하게. 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젊은이. 한국인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와 헌신적으로 도와준 광주의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다큐멘터리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였는데요. 감독은 이 소감을 토대로 80년 5월에 광주 한가운데로 힌치팬터를 태워준 평범한 소시민이자 익명의 존재로 남은 김사복 씨를 스크린으로 불러낸 것이죠. 이들이 광주까지 가는 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택시 운전사는 실제 했던 택시 운전사 행로를 따라 관객분들을 1980년 5월에 광주로 모시고 극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영화를 봐야 잘 봤다는 소리를 들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 씨와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GV 무비 코디네이터 서민우입니다. 네, 영화 택시 운전사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1980년 어느 날 광주로 향하게 된 택시기사 만복이 있습니다. 만복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사글세 걱정, 그리고 어린 딸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택시 운전기사인데요. 광주까지 다녀오면 10만 원을 준다는 외국인 손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외국인 손님을 태워 광주로 향합니다. 만복이 태운 외국인 손님은 위르겐 힌치팬터라는 독일 기자였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연락이 끊긴 광주에 사건이 있음을 짐작하고 취재를 하러 들어온 것이죠. 영화 택시기사는 그렇게 광주로 향했던 두 사람이 보고 듣고 기록했던 1980년 5월의 광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독일 기자와 함께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이런 소재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라고 하면 참 평범하면서도 영화 속 직업으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아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가 갖는 신선함이 있는데요. 택시 운전사 영화의 출발은 2003년 송건우 언론상을 받은 독일 기자 위르겐 힌치팬터의 수상소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소감은 바로 합니다. 네, 배우들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택시 운전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택시 운전사를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화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송강호 씨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 등장하는 송강호 씨의 연기력을 보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송강호 씨 하면 이미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죠. 많은 좋은 배우들이 있지만 송강호 씨만큼 넉살스러움과 감정의 폭발을 잘 다루는 배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